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국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원내대변인 하셨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변인은 일단 좀 당 대변인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원내대표가 있고 당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내대표는 내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돌아가는 상임위, 법안 발의, 본회의, 협상, 그러니까 상대 당과 하는 것들은 원내대표단이 하는 거예요. 당대표는 대부분 국민을 향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정청 그러죠. 그러니까 당과 정과 청와대. 그러니까 상대하는 곳이 그쪽이에요. 저희는 상대 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거는 의원들에 대한 사안들, 그 다음에 법안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상호 협상하는 문제들. 실례로 들어보면은 저쪽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 브리핑은 원내대변인이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받아라. 그런데 갑자기 뭐 권익위를 안 가고 뭐 감사원을 간다든지 하면은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꼼수 쓰니까. 그때 브리핑도 원내대변인이 합니다. 원내대변인은 모든 원고와 그런 상황 판단까지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게 또 큰 차이예요. 저희는 공보국 가지고 일하지 않고 공보국에는 저희가 브리핑할 내용들만 공유를 해주고 실제 모든 것들은 저희가 직접 판단하고 저희가 직접 원고도 작성을 하고 브리핑 시점도 저희가 잡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일이긴 한데 그러면 별도의 인력 지원이 없으면 지금 현재 있는 보좌진들만 가지고 하고 그 중에서 특히 공보를 담당하는 2명의 보좌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일이 엄청 더 늘어난 거네요. 네. 그 최근에 그 전수조사 관련해서 저희들 뉴스 간간히 접하긴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감사원이라는 곳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헌법상 3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이거를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권익위 위원장이 저희 그 민주당 의원 출신이세요. 전현희 위원장이.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임위의 장관들도 다 우리 당 출신들이 추천하거나 한 분들인데 상임위 장도 오지 마라. 그랬더니 꾸역꾸역 감사원을 갔어요. 감사원을 갔는데 감사원에서 받고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했죠. 우리는 너희를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뻘쭘해졌어요. 그 사이에 나머지 야당들도 우리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받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5개 비교섭 단체들이.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뻘쭘해가지고 권익위를 찾아가서 우리도 받겠습니다라고 노란 봉투들 들고 다니잖아요. 앞에 냈는데 열어보니까 빈 봉투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아니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입장을 밝히지 말고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해라. 동의서를 제출했대요. 가보니까 5개 비교섭 단체에 조사를 하겠다고 권익위가 발표하는 날 국민의힘은 조사를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족 동의서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안 낸 거예요. 이거 하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걸려요. 아니 그럼 우리나 비교섭 단체에 있는 의원들은 가정이 없나요? 그래서 그러지 압박을 하고 있고 이거 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권익위 내 특별감찰단장의 임기가 8월 26일에 끝나고 보통 저희도 조사를 받는데 2개월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6월 한 26일, 7일 뭐 이런 6월 말까지만 버티면 단장의 임기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말 그대로 꼼수로 부리고 있는 거고 이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 당으로 이렇게 전투력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유튜브 보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안치훈께서 이렇게 차분하시고 젠틀하신데 사자후를 보여주셨어요. 버럭. 그랬는데 이철 민중의 소리에서 막 이거를 내보내면서 저는 이제 뭐
싸우고 그다음에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제 거는 찾아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저희 그 원내대표단의 비서실장이 하시는 수원의 김승원 의원께서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시면서 너무 통쾌했다, 시원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여기 행신 일동 신부님 그리고 주민분들, 아침에는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거래소의 실장님, 그리고 특히 MBC의 출입기자 후배들, 그리고 MBC 박성재 대표님 등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시면서 너무 속 시원하고 통쾌했다. 한준호 점잖은 줄 알았는데 역시 내가 알고 있던 한준호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까지 한 9만 회 정도 조회가 됐더라고요. 제가 얼굴 팔려서 올라간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이에요, 그렇죠? 저희 한번 지금 드리면 오늘 제가 뭐 혹시 잘못한 거 없죠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 소리를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잘하겠습니다. 네. 대선 경선 그냥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어떤 얘기? 제가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선관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2번, 보궐선거 1번, 그리고 요번에 대선 관련된 중앙선관위원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선관위원이 됐어요. 물어봤죠. 왜 자꾸 시키냐 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 제 자랑입니다. 하나는 한준호를 어느 캠프에 집어넣고 싶지가 않다, 당에서. 그러니까 중립 지역에다 놔야 된다. 두 번째는 대선 관련된 중앙선관위에서는 브리핑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브리핑해 줄 사람이 없다. 원내대변인이긴 하지만 원내대표께 양해를 구하고 선관위로 좀 데려오겠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대선은 일정이 이렇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네. 28일에 후보 등록을 시작해서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7월 8, 9, 10 이렇게 사흘간 거쳐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 50%씩. 표본 개수는 2,400개로. 그래서 그날 이제 6명을 남기는 컷오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 후보들 경선이 시작이 되고요. 그 후보 경선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9월 10일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9월 한 7일 정도까지 후보 경선을 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9월 10일 정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사실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름 일리는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당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거나 이 대선 경선판 전체를 이렇게 시너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또 대변인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약간 그런 전략이랄까요? 이제 어떻게 그것을 좀 끌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자꾸 원팀원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경선 연기와 관련돼서 주장하셨던 캠프에서 어제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하루 만에. 이런 것도 민주당의 힘이라고 보고 흩어지지 않는 힘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9월 정도에 반등을 분명히 한다. 지금도 반등을 했어요. 저희가 35, 30으로 5%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서너 가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백신을 통해서 11월에 저희가 마스크는 쓰고 있더라도 국민들 한 70% 이상 맞아서 전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야외 활동이나 집합 금지가 좀 해제가 돼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거. 두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9월 정도나 8월 정도에 국민들에게 쓸 수 있는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거. 수출은 굉장히 좋아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내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드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8월에 내수 경기를 진작을 시키고 세 번째는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가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대선 시즌 되면 한준호님 또 최일선에서 싸우셔야 되는데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죠. 왜 언론인 출신인지 알겠고
그리고 또 왜 진행자분들이 한준호 의원님을 섭외하려는지 알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메모 몇 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애드립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 하나 던지면 알아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진행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네.